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 오늘도 서구청 비서실장 게이트 의혹에 대한 연속 보도 이어갑니다. 서철무 대전 서구청장이 제도 개선을 약속하면서도 수사 개시 이후에 비리 연루 업체와 추가 계약을 진행한 데 대해 경찰이 따로 통지하지 않아 몰랐다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치권과 시민사회계의 질타가 쏟아졌고 서 청장이 비리의 공범이라며 검찰에 고발장 제출도 예고했습니다. 조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말 열린 서구의회 정례회.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조성 계약을 둘러싸고 한 업체가 비리 혐의에 연루돼 있다는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서철무 서구청장은 보고받았다고 답했습니다.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서 했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사 중에도 해당 업체가 계속해서 서구청과 사업계약 체결이 이루어졌다는 TJB 보도에는 다른 답변을 내놓습니다. 서 청장은 경찰에서 업체에 대한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해 사건을 파악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서구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의회 정례회에서도 이미 언급됐고 법적으로 수사가 개시되면 구청에 알리도록 돼 있는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르쇠로 일관하는 서 청장의 해명을 믿을 수 없고 무능을 고백하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구청장은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업체 몰아주기가 여전히 이어져서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론을 낳게 되었습니다. 시민사회계도 비정상적인 수의 계약이 이어지는데도 방치한 서 청장이 공범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수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담당자의 재량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방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도 서철무 청장도 공범일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의혹이 불거지는 업체를 포함해 수의 계약 현황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구의회 의원 11명도 내일 서 청장에 대해 직무유기, 뇌물 공범으로 검찰에 고발장 제출을 예고해 서구청 비서실장 게이트의 파장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대전의 한 다세대 주택 수도 계량기에서 마약으로 의심되는 하얀 가루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긴 뒤 구매자가 몰래 가져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이 아닌지 의심되는 가운데 경찰은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조영준 기자입니다. 투명한 지퍼백 안에 굵은 입자와 작은 입자가 섞인 하얀색 가루가 담겨 있습니다. 안 그래도 작은 지퍼백엔 몇 번 더 접혀 있었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주말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다세대 주택 복도에 있는 수도 계량기 안에서 마약으로 의심되는 가루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붉은 소금도 아니고 딱 중간 정도 입자 정도 되는 가루들이 꽤 생각보다 양이 돼 보이는 거예요. 바로 올라와서 이제 신고를 했죠. 해당 건물 거주자가 집안 수도 배관 수리를 위해서 수도 계량기 문을 열었다가 마치 포장이 된 듯 여러 겹으로 쌓인 해당 가루를 찾은 겁니다. 회색 테이프 같은 걸로 네모나게 이쁘게 포장돼 있었거든요. 그 뒤에 양면 테이프 같은 것도 붙어 있었어요. 여러 정황상 판매자와 구매자가 대면하지 않고 눈에 띄지 않는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놓은 뒤 찾아가도록 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실제 경찰은 마약류 던지기 수법이 가장 흔한 장소로 가스배관과 에어컨 실외기, 수도 계량기 등을 꼽습니다. 지난 2023년 마약류 사범은 2만 7천여 명으로 전년 대비 50% 가까이 급증했는데 최근 마약 유통 상당수는 이런 던지기 수법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이 가루를 수거해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대전에서 순찰차를 피해 2km가량 위험천만한 운전을 하며 도주를 시도하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자신이 격투기를 배웠다며 경찰에게 폭력까지 행사한 이 남성은 보험도 들지 않고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박범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순찰차가 검은색 승용차에 다가갑니다.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채 지구대 앞에서 급가속을 한 운전자 30대 A씨에게 검문을 위한 정차 명령도 합니다. 그런데 A씨, 경찰이 차에서 내리자 갑자기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운전자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근 학교까지 들어가 위험천만한 고개운전을 벌였습니다. 학교에 들어간 뒤 막다른 길에 몰리자 아예 학교 1층 야외 복도까지 가로지릅니다.
주말 아침이라 학교 안에 학생들이 없었지만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위험천만한 상황. 2km가량을 도주한 A씨는 정체된 도로에서 결국 멈춰서며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A씨는 경찰을 밀치며 폭행까지 하다 제압된 뒤에도 자신이 격투기를 연마했다며 욕설 등을 내뱉었습니다. 본인은 운동을 많이 했었고 격투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나랑 한판 붙자. 내가 너를 이길 수 있다. 제압할 수 있다. 죽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새벽부터 술을 마시고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정지 수치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량도 A씨가 아닌 지인의 소유였고 자동차 보험도 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앞서 술을 마신 음식점의 유리창도 주먹으로 깨뜨렸다며 재물손괴 혐의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을지대학교 의대생 2명이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정부와 대학이 수업 복귀 시한을 정한 지난달 7일쯤 학교 운동장에 학생들을 모아 수업 참여 의사를 밝히게 하는 등 수업 방해 행위를 주도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을지대 측은 징계가 있었던 건 맞다면서도 정확한 사유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대전 서구 공립특수학교인 대전 가원학교 4층 교실에서 진동이 느껴진다는 건물 흔들림 신고가 교육당국에 접수돼 학생과 교사 등 4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낮 12시 50분쯤 학생 전원을 귀가 조치하고 건축구조기술사 등과 함께 현장 조사했지만 구조적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정상 등교를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에어컨 가동으로 해당 교실 바로 위에 설치돼 있는 실외기에서 진동이 느껴졌을 수 있다며 대체 교실을 확보하고 해당 교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 우선 과제로 지역화폐 확대를 전면 추진하는 상황에서 한동안 중단됐던 대전 지역화폐 대전사랑카드도 다음 달부터 부활합니다. 하지만 정권마다 지역화폐에 대한 입장이 다르고 국비보다 지방비가 월등히 많이 투입되는 구조다 보니 지자체들마다 셈법이 복잡한데요. 이번 기회에 국비 지원 체계를 제대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서울지사에서 이재곤 기자입니다. 지난 정부 들어 대폭 축소됐던 지역화폐 사업이 새 정부 들어 전면 확대됩니다. 정부가 1차 추경에서 국비 4천억을 편성한 데 이어 2차 추경에는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대전시도 이르면 7월부터 국비 40억에 시비 140억을 더해 옛 온통대전인 대전사랑카드를 할인율 7에서 10%로 다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화폐 전면 확대를 앞두고 여전히 반대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번 지역화폐 추진 계획을 보면 규모만 해도 무려 15조 원이 넘습니다. 문제는 이 어마어마한 돈을 어디서 조달할지,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 온통대전 예산 2,500억을 더 급한 곳에 쓰겠다고 중단했던 이장우 대전시장도 정부의 정책 기조에 재추진을 결정했지만 여전히 지자체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입장입니다. 지역화폐 시행 초기 국비 8, 지방비 2던 예산 비중은 최근 2대 8까지 역전된 상황입니다. 새 정부가 분담률을 조정한다지만 재정 자립도가 낮은 곳은 정부가 전액 부담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회에서도 지역화폐 실효성과 국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법을 추진 중입니다. 그간에 이제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안에는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된다로 강제 규정을 넣은 거고요. 또 하나는 지역 소멸 지역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넣어놨습니다. 다시 시작되는 지역화폐, 논란도 있지만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에게 기대감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은 재정 부담을 지역에 떠넘기는 구조가 계속되면 정권에 따라 지속 가능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차제 정부가 법제화를 통해 분담 비율을 재조정하고 국고보조의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TJB 이재곤입니다. 국내 주요 제조업체 29곳이 충남 지역 내에 6,700억 원 규모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이전합니다. 충남도는 오늘 도청에서 투자 협약을 맺고 2차 전지와 반도체, 자동차 부품 등 업체들이 2030년까지 도내 10개 시군에 생산시설을 새로 짓거나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는 이번 대규모 투자로 약 9,600억 원의 생산 유발과 5,400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남 스타트업 파크에 입주해 있는 전기차 부품 스타트업이 독일 글로벌 기업과 4,600억 원 규모의 수출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해외 시장 개척단 파견 등 충남도의 과감한 창업 지원이 수출 성과로 이어진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상기 기자입니다. 전기차에 필요한 스마트 컨버터,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바꿔 차량의 전자장비에 전력을 공급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창업 3년 차인 이 회사는 이 부품을 세계 최초로 소형화하고 자동화 조립 기술까지 개발했습니다. 기술력을 먼저 알아챈 곳은 독일의 글로벌 전장 부품사. 보쉬의 1차 벤더인 이 기업과 4,600억 원 규모의 판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출 7천만 원에 불과하던 스타트업이 2년 반 만에 세계 시장에서 대박을 터뜨린 겁니다. 빠르게 하면서도 자기들이 원하는 가격, 그다음에 그 품질 조건 이런 게 전부 다 만족하고 특히 이제 중국에서 들어오던 제품을 우리가 경쟁해서 이겼다. 성과는 오랜 준비 끝에 나왔습니다. 과거 LED 업체에 근무하던 손 대표는 수입 컨버터의 국산화 필요성을 절감하고 창업과 동시에 개발에 매달렸습니다. 이거를 빨리 내가 국산을 해서 이거를 향후로는 전기차 시장에 그 인버터하고 컨버터 쪽에 그 적용을 해야 되겠다. 이 회사는 충남도 스타트업 파크의 단계별 지원 속에 성장했고 이번 계약도 충남 해외시장 개척단 활동에서 시작됐습니다. 충남도는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해 이 업체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고 수출형 창업 생태계를 더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해외 출장 때마다 작지만 강한 기업들과 함께 시장 개척 활동을 펼쳐왔는데 앞으로도 충남 기업이 세계 무대로 진출하고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의 작은 기업도 기술력 하나로 세계 시장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TJB 김상기입니다. 한화가 부상으로 재활 선수 명단에 오른 플로리얼의 대체 외국인 선수로 루이스 리베라토를 영입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6주, 계약 규모는 5만 달러입니다. 왼손 타자인 리베라토는 빠른 스윙 스피드를 바탕으로 강한 타구를 생산하고 넓은 수비 범위를 보유한 준수한 중견수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선 7경기 출장 기록이 있고 올 시즌에는 멕시코 리그에서 29경기에 출장해 타율 3할 7푼 3리와 8개의 홈런, 29타점을 기록했습니다.